안녕하세요. 토토의 일본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본어 발음에 관해서 배울 거거든요. 내용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청음, 타금, 반타금, 요음, 초금, 발음, 장음에 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본어 발음에 관해 알아볼까요? 자, 먼저 청음. 청음은 무슨 뜻일까요? 맑은 소리라는 뜻인데 어려운 말로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일본어에서 타금, 반타금의 보호가 붙지 않는 가나로 나타내는 말을 말한다.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지요. 자, 먼저 타금기호라는 거는 점을 2개 찍어주는 거예요. 반타금은 동그라미를 이렇게 찍어주는 거거든요. 이 정도 아시고 예시를 조금씩 보면서 이해를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문자 아, 이, 우, 에, 어, 가키, 구, 개, 코, 사시, 스, 세, 소, 다치, 쯔, 테, 토, 나니, 누, 네, 노, 하히, 후, 해, 호, 마미, 무, 메, 모, 야, 이, 유, 예, 요, 라리, 루, 레, 로, 와, 이, 우, 에, 어, 이게 맑은 소리라고 해서 청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아부터 은까지 적혀 있으면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 했습니까? 50음도라고 한다고 했죠. 히라가나가 적혀 있으면 히라가나 50음도라고 배웠었고, 그리고 이렇게 히라가나 50음도 중에 여러분들이 또 배웠던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행에 관해서 배웠었는데, 행은 뭐냐면 행 밑에 이렇게 하살표가 아, 이, 우, 에, 오, 이걸 하나의 행이라고 하는데 대표를 잡으면 뭘 잡는 게 좋겠습니까? 아가 좋겠죠. 그러면 아행이 되는 거예요. 카키, 쿠, 케, 코, 이건 무슨 행일까요? 카행, 사행은 사시, 스, 세, 소, 타행은 다치, 쯔, 테, 토, 나니, 누, 네, 노는 나행, 하히, 후, 해, 호는 하행이고, 마행은요, 마미, 무, 메, 모, 야행은 야이, 유, 예, 요, 라행은 라리, 루, 레, 로, 와행은 와이, 우, 에, 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배운 게 있는데요. 단이라는 것도 있어요. 단의 하살표는 좀 다른 방향이죠. 선생님이 말하는 거에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카사타나하마야라와 이거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 모음이 들어가죠. 그러면 아단이 되는 거예요. 이키시치니 히미리 이거는 뭘까요? 이단이 되겠죠. 이 모음이 들어갔으니까. 단이라는 거는 모음이 같으면 같은 단이 되는 거예요. 우쿠스쯔 누후무르우 이거는요. 우단이 되겠죠. 에케세테네 헤메레에 에단이 될 거예요. 오코소토노 호모요로 오 이건 무슨 단일까요? 오단이 되겠죠. 50음도는 몇 개의 단이 있을까요? 5개의 단이 있는 거예요. 모음이 같으면 같은 단이니까 일본어 모음은 5개 있었지요. 아, 이, 우, 에, 어 이렇게 됐었고 행이라는 거는 모음 빼고는 자음이 같으면 일반적으로 같은 행인 거죠. 만일에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사행의 오단이 뭐예요? 하면 사행은 사시스세소 오단은 오모음은 소지요. 그러면 소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행의 우단은 뭘까요? 누가 되는 거예요. 자, 청음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행이랑 단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웠던 게 맑은 소리예요. 맑은 소리. 자, 다음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타금에 관해서 살펴볼 거예요. 타금. 청음은 맑은 소리면 타금은 어떤 소리일 것 같아요? 탁한 소리라는 뜻이에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청음, 카행, 사행, 타행, 하행 글자 오른편 어깨 위치에 타금 부어 점점을 찍는 것을 말한다. 무슨 말인가 알 것 같나요? 좀 어렵죠? 예시를 보면 좀 더 쉽습니다. 자, 먼저 청음의 카행, 카행은 뭐가 있습니까? 카, 키, 쿠, 개, 코. 사행은요. 사, 시, 스, 세, 소. 타행은 다, 찌, 쯔, 테, 토. 하행은요. 하, 히, 후, 해, 호. 자, 타금이 될 수 있는 거는 카행, 사행, 타행, 하행에 점을 2개 찍어주는 거예요. 어떤 점이냐면 카행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행에 점을 찍으면 음이 탁해져가지고 가가 되는 거예요.
자, 발음을 들으면서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카행일 때는 카케쿠케코였지만 가행은 가기구개구가 되는 거예요. 사행에 점을 찍어주면 어떤 타금이 될까요? 예, 자행이 됩니다. 자행. 자, 그러면 발음을 이렇게 타금을 점을 찍어주면서 발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사행인 사시스세소에 타금을 찍어주면 자, 지, 즈, 제, 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행에 점을 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다행이 되거든요. 다행. 한번 발음을 들으면서 찍어 보겠습니다. 자, 타행에 점을 찍으면 약간 여러분들이 특이한 걸 느꼈을 건데 타에는 나가 되는데 찌는 지라고 합니다. 지. 쯔도 즈라고 하고 태는 대, 도는 도. 뭔가 이상하지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행에 탁점을 붙이면 예, 무슨 행이 되는 거예요? 마행이 되는 거예요. 자, 발음을 들으면서 한번 탁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예, 찍기 전에 선생님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게 있었죠. 그죠? 자지즈제주 할 때 지랑 다지, 지의 이 두 개의 발음은 같은 발음이 되는 거예요. 지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자지즈제주 할 때 지가 일반적으로 쓰이고요. 간혹 단어에 따라 아래에 있는 나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대부분 위에 있는 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지, 즈 부분 같은 경우도요. 밑에 있는 나지, 즈랑 발음이 같아요. 위에 있는 즈랑 즈가 발음이 같은데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즈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간혹 밑에 있는 이렇게 문자에 즈가 쓰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 지랑 지, 즈랑 즈가 발음이 같아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행에 탁점을 찍으면 마행이 됐지요. 자, 들으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예, 하행, 하히, 후에오에 타금을 붙이면 마비부베보, 바행이 되는 거예요. 자, 타금. 타금이 붙을 수 있는 거는요, 가행, 자행, 나행, 하행. 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중 글자가 틀린 것은 이런 거 보면 예를 들면요. 이게 무슨 자예요? 나자죠. 이런 데는 타금이 붙을 수 없는 거예요. 타금이 붙을 수 있는 거는 가행, 사행, 타행, 하행에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억할 수 있는데 시간 지나면 기억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보통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타금, 마음이 탁하거나 우울하거나 깝깝하거나 답답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뭔가 끼룩끼룩끼룩 하면서 파도가 치는 데는 어딜까요? 예, 마음이 탁할 때는 바다 가자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긴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실 대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 그죠? 타금은 바다 가자 행이 있고요. 지금 배운 게 청음, 타금, 세 번째는요. 반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청음 하행 글자 오른편 어깨 위치에 반타금 부어 동그라미를 찍는 것을 말한다. 이제 좀 이해는 가죠. 하행은 뭐가 있다고요? 하, 히, 후, 회, 호. 여기 타금을 찍어주면 바비, 부, 베, 보가 되는데 반타금은 음이 반만 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붙이면 파. 예, 하행에 반타금이 붙어가지고 파피, 푸페, 포, 타행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그거 하면 보통 문자 외우는 게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었거든요. 문자를 아는 상태면 청음도 이해하기가 쉽고 타금, 점을 두 개 찍어주는
마음이 탁할 때는 받아가자. 반타금은 동그라미를 붙여주는 파피푸 페퍼 파행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문자를 외우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처음으로 일본어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쓸 수 있는가? 이렇게 빈칸은 선생님이 이렇게 6개의 단어를 들려드릴 건데요. 순서대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리는 대로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가족구라고 했는데 어떻게 쓰면 될까요? 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족구. 두 번째 거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들어볼까요? 부카츠라고 했습니다. 썼습니까? 부카츠. 예, 이렇게 되지요. 가족구. 가족구는 우리나라 발음이랑 같지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민족구는 뭘까요? 예,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부카츠는 부서활동의 줄임말 부활인데 해석할 때는 요즘 같은 경우는 부서활동이라는 말보다 동아리활동이라고 쓰니까 동아리활동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카츠. 자, 그리고 밑에 거 한번 또 들려드릴 건데 여러분들 아직 숫자를 안 배웠지만은 1이 뭐냐면 있지가 되는 거예요. 1. 있지. 2는 니가 되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자,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여러분들 써보셨나요? 처음 거는 코코. 이렇게 타금이 없는 거였는데 코코는 여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장소 여기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코코 다음에는 뭐였습니까? 고고라고 했었는데 타금이 붙었네요. 고고는 오후라는 뜻이에요. 코코는 여기 전혀 다른 뜻이 되죠. 여러분들 타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타금이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 한국인들이 많이 틀리게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미뱀배를 일본어처럼 이렇게 타금이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크게 차이는 안 나거든요. 물론 차이 나는 단어도 있지만 일본어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들어볼까요? 이는 뭐라고요? 니, 이런 이치, 이는 니가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잘 들어보셨습니까? 썼나요? 다시 들어볼까요? 자, 처음 거는 아시 뭘까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리 또는 발이라는 뜻이에요. 아지는요, 맛이라는 뜻입니다. 맛있다 할 때, 맛. 예. 자, 지금 청음, 타금, 반타금을 배웠거든요. 다음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뭐가 나올까요? 예, 욤. 욤. 무슨 뜻인가 이렇게 명칭을 듣고는 좀 힘들지요. 욤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보겠습니다. 일본어 발음에서 야유요를 작게 야유요로 표기하는 것으로 이를 제외한 자음이 붙어 있는 이 글자적 키, 기, 시, 지, 니, 히, 비, 피, 미, 리에부터 발음해서 한 음절 또는 한 박자가 된다. 무슨 말인가 알겠나요? 쉽게 말해서 이 단 중에요. 이 단 중에 이를 제외한 자음이 붙어 있는 이 단 있지요. 키, 기, 시, 지, 니, 히, 비, 피, 미, 리. 이 말입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 예시를 보면서 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거든요. 자음이 붙어 있는 이 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 키가 되죠, 키. 일본어 같은 경우는요, 이게 야자인데 여러분들 보기에 똑같아 보이겠지만 좀 작게 쓴 거예요. 일반적인 글자 크기보다 작게 쓸 때 다르게 인식해야 되거든요. 이러면 키야로 읽는 게 아니고 작게 쓸 때는 이걸 합쳐서 발음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거든요. 키야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키에 있는 이 2단의 모음을요, 날려버리고 야랑 합치면 발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캬가 되는 거예요. 캬. 아시겠습니까? 자음이 붙어 있는 2단에 작은 야, 유, 요가 붙어서 한 음절 또는 한 박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키에 작은 야가 붙으면 캬, 만일에 키에 작은 유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모음이 사라져버리면 발음은 Q가 되겠죠. Q. 그지요? Q. 만일에 키에 작은 요가 붙으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발음하겠습니까? 예, 이 모음이 사라지고 그러면 발음이 Q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캬, 큐, 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자음이 붙어 있는 이 단, 자음이 붙어 있는 이 단은 키, 기, 시, 지, 니, 히, 비, 피, 미, 리. 이게 전부 다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없고요. 그죠? 여기에 작은 야, 작은 유, 작은 요가 붙으면 앞에 있는 이렇게 이 모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캬, 큐, 쿄가 되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음을 볼게요. 이런 걸 요음이라고 해요. 요음. 예. 뭔가 감이 좀 오십니까? 이렇게 자음이 붙어 있는 2단이 되겠지, 그죠? 자음이 붙어 있는 2단, 키, 기, 시, 이 부분이랑 작은 야, 작은 유, 작은 요가 올 때 이렇게 이 모음이 사라지고 뒤에 발음이랑 붙어서 캬, 큐, 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캬, 큐, 쿄, 야, 규, 교, 샤, 슈, 쇼, 자, 주, 조, 짜, 추, 초, 냐, 뉴, 뇨, 샤, 슈, 효, 며, 뮤, 묘, 펴, 퓨, 표, 며, 뮤, 묘, 랴, 류, 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 발음은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뭔가 이해하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요음은 글자 두 개처럼 보이지만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합쳐져서 한 음절 또는 한 박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설명을 이렇게 들어보면 글자 두 개처럼 보이지만 이게 캬, 한 음절 또는 한 박자가 된 겁니다. 큐, 쿄, 그걸 잘 기억해야 되거든요. 요음 같은 경우는 글자가 두 개처럼 보이지만 한 박으로 된다, 한 음절 또는 한 박이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글자를 작은 야유요일 때랑 큰 야유요일 때랑 다른 뜻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선생님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한번 듣고 여러분들이 필기해 보십시오. 자, 들어보셨습니까? 이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썼습니까? 한번 볼까요? 다시 들어볼게요.
있지 1번 같은 경우는 이샤, 2번 같은 경우는 Q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샤. 이게 큰 것처럼 보일지 약간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작게 쓴 야예요. 이샤. 그리고 Q는요. 예, 이것도 작은 유예요. Q는 구라는 뜻이고 이샤는 의사라는 뜻입니다. 의사. 자, 밑에 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있지, 밑에 거 있지, 첫 거는 지유, 두 번째 거는 주라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 썼습니까? 지유, 주, 지유는 자, 밑에 거 리오, 료리였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예, 위에 거부터 지유 어떻게 썼는가 한번 답이 맞나 확인해 볼까요? 지유 두 번째 거는요 지유라고 했지요. 지유는 몇 박이냐면 글자가 글자 크기가 다르죠. 이게 일반적인 글자 크기라고 치면 지유는 3박이 되는 거예요. 1박, 2박, 3박이 되는데 주 같은 경우는 주 자체가 1박이고 우가 1박이에요. 그래서 2박이 되는 거예요. 지유는 자유라는 뜻이에요. 자유. 주는 10이라는 뜻이거든요. 10, 숫자 10이에요. 전혀 다른 뜻이 되죠. 용 같은 경우도 글자 2개 모양이 한 음절 또는 한 박이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요. 자음이 붙어 있는 이 단에 작은 야유효가 붙어서 한 음절 또는 한 박자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두 번째 거 쓴 거 생각나요? 리오라고 했어요. 리오. 그리고 려울이라고 했었는데 리오 같은 경우는 몇 박이에요? 한 박, 두 박, 세 박. 이용하다 할 때 이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려울이는 뭘까요? 요리라는 뜻인데 몇 박이냐면 이렇게 용 같은 경우는 글자 2개처럼 보이지만 한 박으로 한다 했죠. 한 박, 두 박, 세 박 해서 려울이 요리라는 뜻입니다. 요리. 선생님이 발음을 위에 거부터 다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 부분. 이샤, 큐, 지유, 주, 리오, 려리. 자, 요까지 했거든요. 다음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초금. 자, 5번째 초금에 관해서 배울 건데, 초금. 초금이 뭘까요? 자,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한번 표기해 볼 테니까, 이건 뭐예요? 쯔지요. 이거는요. 쯔지요. 차이점은 뭡니까? 이렇게 보면 크기가 차이 나죠. 이게 앞에 있는 큰 쯔가 일반적인 글자 크기면 작은 쯔가 초금이 되는 거예요. 초금. 일본에서는 아까 요음에서도 일반적인 야, 유, 요가 있다 치면 작은 야, 유, 요는 요음이었죠. 일본어에서는 글자 크기가 다른 의미가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런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쯔를 작게 쓰면 초금이 되는 거예요. 초금. 그죠?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어 발음에서 쯔를 작게 쓰는 게 초금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특수한 발음이다. 한 음절분의 길이를 가지며 말머리에는 쓰이지 않는다. 초금 뒤에 오는 발음에 따라 여러 가지 음으로 발음이 된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어렵죠, 그죠? 여기서 기억할 거는 일반적인 쯔보다
글자 크기를 작게 줄였으면 초금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본어에서 받침 비슷하게 사용이 되는데 뒤에 어떤 발음이 오느냐에 따라 이 발음이 바뀝니다. 이해 안 되죠? 예시를 보면 좀 더 예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초금이에요. 작게 쓴 거거든요. 초금 뒤에 카행, 카키쿠케쿠, 카행이 오면 이 초금이 카행이면 공통점이 뭐예요? K 모음이잖아요. 그러면 초금이 K 발음이 된다는 소리인데 아직 잘 모르겠죠?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라고 읽을까요? 가, 초금, 코, 우 이렇게 돼 있는데 초금 뒤에 코가 오면 초금이 어떻게 발음이 된다고요? 예, K 발음이 되는 거예요.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가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초금 같은 게 글자를 작게 쓰기 때문에 말의 제일 앞에는 오지 않고 단어의 가운데라든지 뒤에 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받침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이거는 한 음절 또는 한 박의 길이로 발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코가 아니고 가코 이렇게 되면 몇 박이 될까요? 가 한 박, 초금 한 박, 코 한 박, 우 한 박 해서 가코 해서 몇 박이 됩니까? 네 박이 되는 거예요. 가코는 학교란 뜻입니다. 초금 뒤에 카키, 쿠케코가 오면 초금이 K 받침처럼 발음을 하는 거예요. 받침 비슷한데 받침이면 한 박에 음으로 안 주지만은 받침 비슷하기 때문에 초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음의 길이를 한 박 주는 거예요. 초금 뒤에 카행이 오면 K 발음이 되고요. 초금 뒤에 만일에 사행은 뭐가 있습니까? 사시스세소 이게 오면 초금이 어떤 발음이 될 것 같아요? 뭔가 예측 가능하지요? 예문을 보면 예, 앞에 게 뭐예요? 캐, 그 다음에 초금, 그 다음 거는 뭐예요? 새지요. 그 다음 거는 키고 초금 뒤에 새가 오면 초금은 어떤 발음이 될까요? 뒤에 S 자음이기 때문에 S 발음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읽어볼까요? 캐새끼. 욕 같은 발음이지만 이거는 외국어로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욕은 아니고요. 결석이라는 뜻이에요. 일본어 시간에 여러분들이 결석하면 캐새끼가 되는 거예요. 몇 박이라고요? 한 박의 길이로 하기 때문에 네 박이 되는 겁니다. 네 박. 다시 발음해 보겠습니다. 캐새끼. 초금 뒤에 카행이 오면 K 발음이 되고 사행이 오면 S 발음이 되는 거예요. 아직 잘 이해 안 가나요? 다른 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른 거 한번 살펴볼게요. 초금 뒤에 타행이 오면 타행은 뭐가 있나요? 타, 찌, 쯔, 테, 토 이런 게 있었는데 예문을 한번 봐볼게요. 자,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뭐예요? 태고 까만 글씨는 키지요. 가운데 거는 초금이니까 초금 뒤에 태가 오면 초금은 어떤 발음으로 할까요? 예, T 발음이 되는 거예요. 몇 박이에요? 세 박이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기대 우표라는 뜻이에요. 우표. 기대가 아니고 기대 세 박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금 뒤에 파행이 오면 파행은 뭐가 있을까요? 하행에 동그라미를 붙인 반타금임이지요. 파피, 푸, 페, 포 이렇게 될 건데 예문을 보면 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면 발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파란 글씨는 파예요. 파.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이니까 파이. 제일 앞에 있는 것도 이니까 초금이 있고요. 파페 초금이면 초금이 어떤 발음으로 된다고요? 예, P 발음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몇 박이에요? 네 박이 되죠. 한번 들어볼까요? 이빠이
내박이 되고 가득 또는 한 잔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초금은 쩌를 작게 쓴 게 초음이고 뒤에 어떤 발음이 오느냐에 따라 이 발음이 바뀌는 겁니다. 뒤에 카키쿠케코가 오면 K 발음이 되는 거고 사시스세소가 오면 S 발음이 되고요. 타치츠테토가 오면 T 발음이 됩니다. 파피프페퍼가 오면 P 발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세히 들으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거든요. 초금 뒤에 올 수 있는 거는 다른 행은 올 수가 없어요. 카행, 사행, 타행, 파행만 올 수 있습니다. 초금 뒤에 커서 터퍼. 카행이 오면 K, 사행이 오면 S, 타행이 오면 T, 파행이 오면 P가 됩니다. 다른 이제 발음을 또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초금도 한 음절 길이로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고 했죠. 받침처럼 느껴지지만은 한 박의 길이를 안 주면 안 돼요. 자, 발음이 뭐냐면 옆에 응이라고 적혀 있죠. 응의 이름이 일본에서 발음이라고 해요. 발음이 뭐냐면 응의 명칭이 일본에서 발음이라고 한다. 응도 초금처럼 특수한 발음이다. 응도 한 음절분의 길이를 가지며 말머리에는 쓰이지 않는다. 발음도 뒤에 오는 발음에 따라 여러 가지 음으로 발음이 된다. 무슨 말인가 알겠나요? 예시를 보면 좀 쉬워요. 한번 봐볼까요? 응이 발음이라고 했죠. 응 뒤에 카행이나 가행이 오면 이 응이 어떤 발음이 되느냐면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예문이 나왔는데 이거는 오가 되지요. 이거는 응 발음이고요. 쿠가 되는데 응 뒤에 카키쿠케코 또는 가기구개구가 오면 응 뒤에 가기 때문에 이응 발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발음 기호로 이응이지요. 이응 발음이 된다. 선생님이 발음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옹각구. 몇 박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응도 받침 비슷하게 들리지만 한 박의 길이를 두는 거예요. 옹각구가 아니고 옹각구 해서 네 박이 되는 거예요.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음악. 응 뒤에 카행이나 가행이 오면 이응 발음이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른 거 살펴볼까요? 응 뒤에 마행이나 바행이나 파행이 오면 무슨 발음이 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예문부터 봐야 되겠네요. 응 뒤에 이렇게 파피푸페포 포가 왔기 때문에 파행이 온 거죠. 바행이나 파행이나 마행이 오면 이 응 발음이 미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보. 들어본 것 같죠? 산보. 산책이라는 뜻이에요. 몇 박이에요? 예, 한 박, 두 박, 세 박이 되는 거예요. 옹각구는요,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 이렇게 됩니다. 응 뒤에 카나 가행이 오면 이응, 응 뒤에 마행, 바행, 파행이 오면 미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거 한번 살펴볼까요? 응 뒤에 너무 많죠? 사행, 자행, 타행, 다행, 나행, 라행이 오면 무슨 발음이 되지? 예문부터 하나 보면요. 이런 게 있는데 응 뒤에 사시스세소, 자지즈제조, 타치츠테토, 다지즈데도, 나니누네노, 나리루레라고 오면 응은 응 뒤에 지가 왔기 때문에 응은 small n, 니은 발음이 됩니다. small n, 니은. 그럼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간지. 몇 박이에요? 세 박이죠. 간지. 한자라는 뜻입니다. 한자. 응 뒤에 카행이나 가행이 오면 이응. 응 뒤에 마바 파행이 오면 미음. 응 뒤에 사자 타다 나라행이 오면 small n, 니은 발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좀 힘든 것 같아요. 내용도 많고.
자, 잘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응 뒤에 아행, 아이우에 오가 오거나 야행, 야유요가 오거나 와행, 와가 오거나 말끝이 뭐냐면 말의 제일 뒤에 아무것도 없을 때라는 의미거든요. 예문부터 한번 봐볼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응이 있고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발음이 된다고요? 라지 N이라는 발음이 된다요. 스몰 N은 니은이라고 했거든요. 라지 N 무슨 발음인가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너무 힘든 것 같긴 한데 라지 N이라는 거는 죄송합니다. 니은이랑 이응의 중간 발음이라고 해요. 실제 발음할 때 니은으로 발음해도 되고 이응으로 발음해도 일반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알아듣기는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구분할 때 다음 줄친 응 발음과 발음이 같은 것은 또는 다른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뭐 중고등학교에서 뭐 학습이 거의 다 됐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발음은 응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면 니은 비슷하게 발음을 해주면 일반적으로 알아듣기는 합니다. 온가쿠, 산보, 간지, 가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응은 일본에서 받침 비슷하게 사용이 되지만 뒤에 어떤 발음이 오느냐에 따라 이 발음이 바뀌는 거예요. 응 뒤에 카행이나 가행이 오면 이응, 응 뒤에 마바 파행이 오면 미음, 응 뒤에 사다 타다 나라행이 오면 스몰 앤 니은, 응 뒤에 아행, 야행, 와행, 하행 뒤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라지 엠 발음이라고 합니다. 외우기 쉽나요? 자, 쌤이 오프라인 수업이면 좀 더 다른 각도로 설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자, 다시 발음 응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쌤이 설명해 드릴게요. 응은 일본어에서 받침 비슷하게 사용이 되는데 뒤에 어떤 발음이 오느냐에 따라 이 발음이 바뀝니다. 응 뒤에 카나 가행이 오면 응 뒤에 카나 가행이 오면 예, 이응 발음 응 뒤에 마바 파행 보십시오. 바 파 공통적으로 미음이 들어가잖아요 안에. 그래서 미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응 뒤에 사자 타다 나라행이 오면 스몰 엔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너무 어려우면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하면 사랑자 발음이 비슷하지요. 타랑 다도 좀 비슷하다고 보면 선생님 너무 스몰렛 니은이 어려우니까 니은을 사다나라 이렇게 기억하시거나 그냥 사다타다나라에 오면 스몰 n 이렇게 기억하시거나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응 뒤에 아행, 야행, 와행 뒤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라지 n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발음이 너무 이게 발음만 너무 신경 써가면 흥미를 잃을 수 있으니까 응 발음 같은 경우는 니은 비슷하게 발음해 주면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즘 멀티기기라든지 뭐 일본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죠.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런 걸 들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오, 벌써 발음 6번째까지 왔네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응처럼 어렵지는 않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예, 살펴보기 전에 응도 마찬가지로 한 박의 길이로 하는 거예요. 온가꾸는 몇 박이냐면 4박, 산보는 3박, 간지 3박, 가방 3박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다음 거 살펴볼게요. 장음은 뭔가 같습니까? 그냥 들어도 무슨 말인가 알겠죠? 길게 발음하는 게 장음이에요. 장음은 한 박의 길이로 길게 발음을 한다. 장음과 단음에 따라 뜻이 전혀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뒷말은 이해가 안 가시면 예문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자, 한번 봐볼까요? 아단이 뭐예요? 아 모음이 들어가는 게 아단이죠. 아 모음 뒤에 아가 오면 장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나요? 예문을 볼게요. 보십시오. 이거 무슨 자예요? 오, 카. 아단 아 모음 뒤에 아가 오면 오카아상으로 발음하는 게 아니고 이걸 길게 발음한 거예요. 오카상. 아시겠습니까? 자, 오카상 하면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어머니, 오카상. 아단 뒤에 아 글자가 아음이 오면 장음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쉽거든요. 그 다음 게 또 있는데, 이 모음 뒤에 뭐가 오면 장음일까요? 아단 뒤에는 아가 오면 장음이에요. 이단 뒤에는, 이가 오면 장음이거든요. 예문을 보면, 이것도 오자고, 이거는 뭐예요? 니면 이 모음이죠. 이 모음 뒤에 이거 오면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니를 길게 오니 이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길게 발음하면 오니상 오빠 또는 형이라는 뜻이에요. 만일에 여자분이 오니상이라고 부르면 오빠라는 뜻이고 남자분이 자기보다 손 위에 있는 남자분을 부르면 형이라고 뜻이 되는 거예요. 아단 뒤에 아가 오면 장음, 이단 뒤에 이가 오면 장음. 어렵지는 않죠. 만약 우단 뒤에는 뭐가 오면 장음일까요? 예상대로 우가 오면 장음이에요. 예문을 보면 이 글자는 뭐예요? 야, 이거는 요음이네요. 묶어서 해야 되죠. 발음은 Q가 되고요. 뒤에 우가 오면 Q이기 때문에 앞에 모음이 우모음이죠. 우모음. 우모음 뒤에 우가 오면 길게 발음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야큐 무슨 뜻일까요? 야구라는 뜻이에요. 야구. 그죠? 야구. 아단 뒤에 아가 오면 장음, 이단 뒤에 이가 오면 장음, 우단 뒤에 우가 오면 장음이고 만일 에단 뒤에 뭐가 오면 장음일까요? 에가 오면 장음이에요. 이러면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에가 와도 장음이고 에단 뒤에 이가 와도 장음이거든요. 에가 오는 거 먼저 살펴볼까요? 자, 이거는 무슨 글자예요? 네자지요. 에 모음 뒤에 에가 오면 길게 발음한다고 했으니까 오네에상으로 발음하는 게 아니고 오네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언니 또는 누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단 뒤에 이음이 오는 예문을 볼까요? 이거는 에지요. 에 모음 뒤에 이가 오면 에이가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고 에를 길게 발음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애가 영하라는 뜻입니다. 영하. 애가 그죠? 아단 뒤에 아가 오면 장음, 이단 뒤에 이가 오면 장음, 우단 뒤에 우가 오면 장음, 에단 뒤에는 에나 이가 오면 장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단 뒤에는 뭐가 오면 장음일까요? 오가 오면 장음이에요. 오단 뒤에 오가 오면. 그리고 우가 와도 장음이 되거든요. 먼저 오단 뒤에 오가 오는 예문을 한번 봐볼까요? 이거 무슨 자예요? 오 몸이지요. 그 다음에 토오라고 읽는 게 아니고 토를 길게 토라고 됩니다. 토 해서 뜻은 10이 아니고 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할 때 열이라는 뜻이에요. 열. 10은 여러분들 아까 했었죠. 주였습니다. 주. 토는 열이라는 뜻이고 주는 10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단 뒤에 오음이 오면 장음이고요. 오단 뒤에 우음이 와도 장음이거든요. 예문 한번 볼까요? 제일 앞에 검은 글씨는 스, 파란 글씨는 모, 오 모음 뒤에 우가 오면 길게 발음한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발음할까요?
스모, 일본 실험이라는 뜻이지, 그죠? 일본 실험. 장음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길게 발음하는 게 장음이에요. 장음. 길게 발음하는 게 장음이고, 아단 뒤에 아음이 오면 장음, 이단 뒤에 이음이 오면 장음, 우단 뒤에 우음이 오면 장음이고요. 에단 뒤에는 에나 이음이 오면 장음, 오단 뒤에 오나 우음이 오면 장음인데, 여러분들 장음이 일본에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한국인들이 많이 틀리기도 하는데, 이런 예문을 한번 봐볼까요? 이게 무슨 자예요? 오. 이거는요, 이 몸 뒤에 이가 오면 길게 발음한다고 했죠. 오지 이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오지 이상으로 발음하는 게 아니고 오지 이상으로 하는데, 예, 할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오지 이상은 할아버지고, 만일에 근데 장음이 안 들어간 오지상도 있어요, 일본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저씨예요. 여러분들 동네에 친한 삼촌들 아저씨 같은 경우 있을 때 친근하게 부른다고 삼촌 이런 식으로 오지상 하면 삼촌이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장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알겠죠? 다른 예문을 하나 더 봐볼까요? 예, 이거는 아몸 뒤에 아곰이 길게 발음하죠. 오바상. 할머니예요, 할머니. 예, 마찬가지로 여기 장음이 안 되고 오바상 하면 아주머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봐왔던 아주머니 보고 친근하게 오바상 하면 특히 여자분들이 이렇게 그거 할 수도 있죠. 나이 같은데 민감할 수 있으니까 장음이 아주 중요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장음은 길게 발음하는 건데 일본에서 아단 뒤에 아가 오면 장음, 이단 뒤에 이가 오면 장음, 우단 뒤에 우가 오면 장음이었고, 에단 뒤에는 에나 이가 오면 장음, 오단 뒤에는 오나 우가 오면 장음이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본어 발음에 대해서 거의 다 배운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문자에 관해서 배웠었고, 발음에 관해서도 배웠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하기는 힘드니까, 먼저 여러분들은 문자를 아는 상태에서 발음 이렇게 영상을 보면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거고, 문자를 외우시고, 만일에 이해하기 힘들면 반복해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